오늘은 논어를 읽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절개와 충의의 상징이었던 백의와 숙제인데요. 백의 숙제가 나오는 공야장 22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백의 숙제, 불념, 구악, 원시, 용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의와 숙제는 사람들이 저지른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일이 거의 없었다. 백의와 숙제는 사기 열전에 가장 첫 번째로 실려있는 두 형제입니다. 몇 번째 아들인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백, 중, 숙, 계 이런 순서로 이름과 자를 지었기 때문에 백의는 첫째, 숙제는 셋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은나라의 제후국인 고죽국의 왕자였습니다. 주나라 혁명이 BC 1046년에 완성됐으니까 아직 은나라 사람인 백의 숙제는 BC 1100년 즈음에 태어났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고죽국의 왕은 첫째 백의가 아닌 셋째 아들 숙제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백의가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집을 나가자 숙제 역시 원래 내 자리가 아니다 하고 가출해버려서 결국 왕위는 둘째에게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백의와 숙제는 떠돌다가 서로 만나게 됐고 그 후 함께 다니면서 숨어 사는 은자의 생활을 했는데 두 사람은 아직 은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주나라의 서백창이 노인을 위한다는 말을 듣고 주나라로 향합니다. 그런데 주나라에 도착해 보니 이미 서백창은 죽었고 그 아들인 무왕이 천자인 은나라 주왕을 상대로 혁명을 일으켜 군대가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백의와 숙제는 무왕의 말고삐를 붙잡고 이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3년상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하인 제후가 천자를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이때 백의와 숙제는 군대를 가로막은 죄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역시 주나라 혁명의 주역이었던 강태공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변호해준 덕분에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 후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하고 천하가 주나라에 복종했지만 백의 숙제는 무도한 나라의 백성은 되지 않겠다면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백의와 숙제 이야기로 사기 열전을 시작한 사마천은 백의 열전의 끝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늘에 도는 공평무사해서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고 들었다. 그런데 백의 숙제와 같이 인덕이 있고 깨끗한 사람들은 왜 끝내 굶어 죽고 말았을까? 뿐만 아니라 안회는 수많은 제자 가운데 공자가 유일하게 호학한다고 인정한 제자인데 그는 항상 가난해서 술찌개미와 쌀겨로 만든 조강 같은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유명한 도둑인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지만 천수를 다 누리고 편안하게 죽었다. 이것은 대체 어떤 덕행에 의한 것인가? 사마천은 자신의 혼란한 심정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의혹을 느낀다.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그 천도는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당혹스러움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마천의 문제의식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가를 고민한 칸트의 문제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현대판 백의 숙제의 예로 미국의 헨리 소로를 말씀하셨는데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9년에 쓴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와 멕시코 침략전쟁을 비판하면서 이 노예의 정부 조직을
나의 정부로 단 한순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올 선생님은 미국 유학 시절에 헨리 소로가 살았던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집터를 자주 찾아가셨다고 하는데요. 헨리 소로와 배기 숙제가 달랐던 점은 헨리 소로는 그 지역의 부자였던 에머슨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서 살았고, 배기 숙제는 주나라 문명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죽어갔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개는 특히나 혁명의 시기에는 충의와 반역 사이에 놓인 하나의 문제 상황이 되는데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트라시마코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의란 강자의 편익, 어드밴티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충의와 절개 또한 승자의 편리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려 왕조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새 왕조에는 반역자였기 때문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철퇴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정몽주를 영의정으로 추중했는데요. 일단 왕위에 오르고 보니 그 정도로 절개를 지키는 충신이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려에 절개를 바쳤던 정몽주를 만고의 충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나라를 거부했던 배기 숙제가 주나라 800년 동안 내내 충신으로 칭송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혁명의 시대에는 전 왕조에 대한 절개가 방해가 되지만, 일단 권력이 교체가 된 다음에는 새 왕조를 지킬 절개와 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공자보다 600년 전 사람인 배기와 숙제는 공자 시대에 존경받는 인물의 원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장은 바로 앞장에 나온 영무자의 어리석음과 같은 신념과 절개를 주제로 한 장인데요. 이 배기 숙제를 두고 공자가 한 말씀이 바로 배기, 숙제, 불념, 구악. 배기와 숙제는 사람들이 저지른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않았다. 원시, 용희.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일이 드물었다. 배기와 숙제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공자의 이 말씀을 도올 선생님은 배기와 숙제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긴 했지만 무왕의 잘못을 기억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마천은 배기 숙제의 불념구악 원시용의를 조금 다르게 풀이합니다. 배기 숙제는 남에 대한 원한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원망을 하는 주체가 남이 아닌 배기 숙제라고 풀이한 건데, 사마천은 과연 배기 숙제가 무왕을 원망하지 않았겠냐고 하면서 배기 숙제의 원망이 철철 묻어나는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저 산에 올라 고사리나 캐잡구나.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었네. 근본이 잘못된 것조차 깨닫지 못하니 고대 선왕들의 시대가 호련히 사라지는구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꼬? 아, 슬프도다.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쓰러질 뿐인 우리의 천명이여. 사마천의 문제의식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히려 고통만 있을 뿐인데 인간이 왜 절개를 가져야 하느냐는 건데요. 앞서 칸트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착한 영혼에 행복을 보장해주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신이 있어야 한다고 신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결했다면, 사마천은 같은 이유로 역사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역사에서 도덕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정직한 판단을 내려주면 된다는 건데요. 배기와 숙제는 공자가 이 장에서 칭찬해주고 나서 그 명성이 더욱 드러나게 됐고, 아내 또한 공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역사에 이름이 남았는데, 이런 역사적 판단이 쌓이면서 인간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자가 배기와 숙제, 안회를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역사에 위대한 이름이 남았을 뿐 아니라 논어의 이 장을 통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 또한
백이 숙제가 누군지 알게 됐는데요. 사마천은 주역 건괴의 풀이를 인용하면서 백이열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구름은 용을 따라 생기고 바람은 범을 따라 일어난다. 그처럼 성인이 나타나면 이에 따라 세상 만물의 모습이 모두 다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논어 속 공자의 인물병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공야장 2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왈, 백이, 숙제, 불념, 구악, 원시, 용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와 숙제는 사람들이 저지른 지난 잘못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일이 거의 없었다.